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아마 뭐 시즌 초반만 놓고 보면 전술적인 연구를 아마 많은 감독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전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디 애슬레틱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손흥민의 플레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창조한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의 역할을 맡았을 때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역습할 때는 괜찮은데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왔을 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사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이거를 지금 유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술적인 트렌드 자체가 점점 더 수비적인 팀보다는 라인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도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이 전체 1등부터 20등을 놓고 봐도 정말 수비 축구를 한 팀들은 루턴타운,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팀들은 라인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원톱이 옛날같이 그냥 밀집 수비에 막혀서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을 잃거나 뭐 등지는 플레이를 뭐 계속 한다거나 마치 뭐 케인처럼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막 머리로 떨어뜨려 준다거나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와도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전술적인 트렌드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라인을 상대팀들이 올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어떤 거냐면요,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처럼 상대를 볼을 점유하면서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대팀들은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이 많아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또 상대팀을 끌어당기는 축구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가장 달라진 게 왼쪽과 오른쪽 포로와 우도기가 배치가 되는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선수를 밀집시키고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는 것이 토트넘의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토트넘이 최근에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리버풀을 만나든 아스날을 만나든 압박이 강한 팀 혹은 뭐 약팀이든 강팀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나오려고 해요. 이거는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라인이 올라와서 토트넘이 볼을 돌리고 있을 때 토트넘의 볼을 빼앗으려고 압박을 하는 순간 라인이 올라올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나가면서 혹은 후방에서 탈압박을 해 나오면서 상대 라인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한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일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선수인 거죠. 첫 번째로 어떤 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이 최전방에 쓰는 이유, 상대 수비를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끌어당기는 만큼 여기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상대를 올라오게끔 만드니까 상대의 전방 압박을 자연스럽게 받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토트넘이 이제 우리가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일부러 전방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여기서 탈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압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뭐 후방에 있는 뭐 메디슨이라던가 비수마, 사르, 포로,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코하마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요코하마, 셀틱,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최전방 공격수에 빠른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 최전방 공격수가 계속 뛰어들어가요.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라인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는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겠죠. 그리고 후방에서 패스가 안 올라오면 다시 수비 라인을 올릴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면 손흥민을 마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손흥민이 다시 올라왔다가 우리 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다시 뛰어들어가요. 온사이드로 들어왔다가 다시 침투를 시도하는 거죠. 이 동작이 계속 있으니까 상대 수비와 손흥민 선수가 계속 심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져다 들 수 있는 장점은 손흥민이 계속 움직이니까
수비 라인이 어쨌든 앞으로 많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리 지난 시즌의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게 나폴리의 전방 압박에서 왜 중요했냐면요. 라인을 끌어올리는 만큼 공격수와 최후방 수비수 라인의 거리가 좁아지죠. 그러면 압박이란 건 좁은 공간에서 선수를 많이 배치해서 하는 게 압박이죠. 그러니까 뭐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압박을 할 때 좁은 공간에서 10명이 압박을 하는 거랑 넓은 공간에서 10명이 압박을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흥민 때문에 계속 손흥민이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을 물러나게 만들면 그 순간 압박의 라인이 멀어집니다.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탈압박할 때 지난 시즌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토트넘 진영을 비쳤을 때 중계화면에 손흥민 선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탈압박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드리블 돌파를 해서 볼을 끌고 올라오고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아예 후방 빌드업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의 후방 빌드업 가담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오히려 탈압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물러나게끔 만들고 이때 요 공간이 발생하면요. 토트넘이 탈압박을 할 때 이 공간을 써요.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순간적으로 포로 같은 선수가 올라가서 요 라인 사이에서 패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메디슨이 올라가서 요 라인 사이에서 패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 볼 터치 횟수가 약간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전체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관여되는 장면이 지난 시즌에 비해는 약간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 거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게 아스날전이에요. 근데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후방에서 꾸준하게 볼을 돌리면서 볼을 주고 받으니까 아스날의 압박 라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요 좁은 공간에서 토트넘을 가둬둔 다음에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뛰어나가니까 아스날의 최종 수비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아스날의 최종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간격이 만들어졌어요. 이 간격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트넘은 이 후방에서는 아스날의 압박 때문에 강한 압박을 받아도 요 앞선 라인의 공간이 발생하니까 저 앞선 라인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이 공간으로 살짝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후방 지역에서 강한 아스날의 압박을 받고 있다가 앞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압박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 움직임을 안 가져갔으면 뒤쪽에서 아스날의 압박을 받아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연계해 주면서 여기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얼마나 손흥민과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히샬리송이 이미 상대의 수비라인 뒤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대의 수비라인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오면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라인이 간격이 가까워지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도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심리 싸움을 하니까 이 심리 싸움을 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히샬리송은 미리 들어가 있는 매우 이제 부지런하지 못하고 지능적이지 못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여기서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리버풀전에서도 나옵니다. 리버풀이 심지어 이 장면은 2명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2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히샬리송이 오프사이드 라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죠. 올라가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를 간격을 좁혀주고 이 간격 사이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볼을 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리버풀은 낮은 라인이 아니라 약간 높은 라인에서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높은 라인에서 수비를 하다가 만약에 토트넘의 볼을 끊어내면 리버풀은 역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해서 토트넘의 전략,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고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기 위해 손흥민 선수가 계속 침투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이 패턴이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매우 적합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좋은 게 뭐냐면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뒤로 침투를 하잖아요. 뒤로 침투를 하니까 상대가 물러나요. 물러났을 때 이 공간에서 뭐 포로라던가 메디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상대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여요.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으로 넓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좌우 측면으로 크게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공간이 생겼을 때 뭐 지난 경기만 해도 히샬리송이 침투해서 메디슨의 패스, 여기서 컷백,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득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나왔을 때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제공권이 강한 선수가 아니니까 손흥민 선수가 과연 크로스가 올라올 때 득점을 할 수 있을까? 공격을 할 때 컷백이 들어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키가 크고 몸싸움이 강한 그런 선수들과 경합해서 득점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컷백, 손흥민의 침투,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이게 6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기록한 평균 위치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슈팅 위치가 골대로부터 13.7야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미터로 계산을 하면 12.5m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6시즌 동안 가장 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하게 손흥민의 위치를 변화시킨 거죠. 그 뜻은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대하는 건 손흥민 선수가 박스 바깥에서 감아차거나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더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넓게 뛰면서 상대 수비를 일단 끌어냅니다. 끌어내니까 상대의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일단은 멀어져요. 그 다음에 히샬리송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볼을 잡는 상황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송이 이렇게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옆에 붙어있는 선수가 마팁과 반다이크인데 이 두 선수보다도 뛰어 들어가는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고 타이밍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빠르게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편안하게 컷백, 손흥민이 라인 안에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아스날전도 똑같습니다. 메디슨이 측면에서 일단 완벽하게 아스날의 수비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장면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아스날의 수비가 손흥민 앞에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메디슨이 측면을 무너뜨리고 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수비 한 명이 끌려 나오죠. 그런데 끌려 나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보면서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가는 그 순간 뒤쪽에 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뒤에 서 있다가 메디슨이 패스를 보내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이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 이 밀집 수비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들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침투하는 클래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뭔가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뭔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번 시즌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진화 중에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가장 이 전술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